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주식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선 차트 분석이 전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매물대,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분봉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오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검색기, 보조지표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서 1등부터 50등까지 상승한 종목들을 모두 분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정치 테마주, 당일 신규 상장주 요거 세 가지 제외하고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죠. 자, 우리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을 볼 때는 무조건 분봉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일단 분봉에서는 크게 패턴이 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패턴은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잠시 풀었다가 바로 닫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패턴인데 세 번째 패턴이 분봉상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1번, 2번 패턴일 때만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1번 패턴 상한가 도달하고 나서 종가까지 잘 닫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분봉상으로는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캔들, 매물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것이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매물대가 이 종목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라는 거 어려운 용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느냐 물려 있지 않느냐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매물대가 쌓여 있지 않고 매물대를 돌파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물린 개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쉽게 볼게요. 여기 매수했던 사람, 심지어 신규 상장한 당일 꼭대기에 매수했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잘 들고 있었다면 수익 구간이죠. 모든 사람들이 플러스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트 패턴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일봉 매물대를 왜 봐야 되나요? 제가 조금 있다가 JT라는 종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매물대가 쌓여 있을 때 상한가 간 패턴과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한가를 보낸 종목은 우리가 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할 때 다른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인데 일단 하이젠 RNM은 매물대 소화하고 상한가를 보낸 종목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가 갭이 낮게 뜰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시가 갭이 높게 뜬다는 것, 즉 15% 이상 뜨게 된다면 왜 이 종목을 못 들어가게 될까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가격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거래 대금이 들어온 구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있고요. 이 구간이 있고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일 땐 제가 제외할게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인데 제가 첫 번째 구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7월부터 약 9월까지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왔는데 대략적으로 만원부터 해서 11,000원, 12,000원, 15,000원까지 물론 이 안에 촘촘하게 매수를 많이 하셨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수했을까요?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매물대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물려있는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매물대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 물량이라고 하는 거죠. 매물대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구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7월 달부터 9월 달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손실 구간이었다가 다시 수익 구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앞에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잠재 물량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유일한 지표는 거래 대금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앞에 물량 대부분 받아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앞에 물량을 받아내면서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도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세 번째 구간에서 이 두 번째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거래 대금입니다. 자, 그럼 거래 대금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갔을 때 550억 정도, 그 이전에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 한 18%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1,300억 정도.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직 물량이 많이 안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가갭 높게 뜨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잖아요. 다음날 갭이 15%, 20% 이상 뜹니다. 뜨고 나서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도달하거나 주가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갭 뜨고 나서 흔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매집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싸게 담아놨고 수익을 크게 보고 있으니 조금 흔들더라도 난 끝까지 갈 거야, 홀딩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내가 지금 꼭대기에서 갭이 높게 떴을 때 팔지 않고 욕심을 부린다면 나중에 주가가 빠질 때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갭이 높게 뜰 때 그냥 정리하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내일이죠. 내일 캔들과 거래 대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1번과 2번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팩트는 이 사람들의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2번에 의한 잠재 물량이 고가권에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시가 매매 들어갔을 때 장대 음봉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바닥 구간 개인 투자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시가 갭이 낮게 뜨면 낮게 뜰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 즉 시가 갭이 낮게 뜰 때만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 J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 방금 제가 살펴본 하이젠 RNM과는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하이젠 RNM은 꼭대기에서 매물대 소화하고 상한가를 보낸 패턴이라면 JT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온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I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것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봉입니다. 자, 분봉을 보는데 요거는 2번 패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닫고 나서 풀리고 바로 닫는 게 제일 이상적인 패턴이긴 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풀고 나서 닫고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2번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고요. 따라서 1봉으로 넘어가서 검토할 것들 검토하고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2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고요. 보시면 이런 윗꼬리 달린 캔들들이 보입니다. 앞에도 보시면 여기도 있죠. 윗꼬리 달린 캔들, 윗꼬리 달린 캔들. 그런데 이런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을 동반하죠. 제가 기존 구독자님들한테는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물량을 매집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서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띄워서 매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말 그대로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담는 거죠. 박스권은 이 안에서 박스가 움직일 때 이런 지지라인 구간에서 싸게 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으로 한계가 있을 때 쓰는 방식이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캔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캔들의 어떤 구조, 형태를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건데 분봉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죠?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왜 올렸냐 이거예요. 결국 앞에 있는 물량을 가져오기 위한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매집봉의 개념인데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5월 30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데서도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을 거고요. 이런 데서도 담았을 겁니다. 빠질 때도 담았겠죠. 가격은 대략 9,000원에서 한 1,500원, 11,000원에도 물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쭉쭉 올라서 15,000원, 2만원까지 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오르지 않고 어디까지 빠지죠? 8,500원 밑으로까지 빠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5월 30일에 갑자기 9,700원 시가갭이 뜨더니 1,970원까지 도달했다가 빠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갭 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할 때는 여기로 빠졌다라는 거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종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빠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본인 평단가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이론상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도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일단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어떻게 되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집니다. 이때는 7,040원까지 빠지네요. 그럼 문제는 누굽니까? 이때 매도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죠. 수익 보거나 혹은 본전에 팔았는데 이때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때 그냥 매도할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이런 캔들이 하나 나옵니다. 이 캔들이 매집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7,200원 시작해서 8,340원까지 올렸다가 빠졌어요. 이때는 세력들이 여기까지 안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매집봉은 결국 이 부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도 이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물량들이 혹시나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매집봉이라는 걸 세력들이 띄워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상한가 종목 설명하는데 이 매집봉을 왜 말하느냐. 결국 매집봉이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나오고 나서 상한가를 간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매집봉이 나와 있죠. 하락 추세 매집봉 이후에 상한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갭이 높게 떠도 통상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높게 뜨면 또 위험합니다. 15%, 20% 이렇게 뜨면 우리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손이 좀 빨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갭이 낮게 뜨면 뭐 낮게 뜰수록 좋은데 그래도 갭이 너무만 높게 뜨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IEA가 있습니다. IEA도 보시면 이때 121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죠. 그런데 하락 추세 구간에서 이런 매집봉이 있으면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이젠 RNM은 꼭대기에서 상한가 가는 패턴이었고요. IA는 하락 추세에서 매집봉 띄우고 상한가 가는 패턴이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패턴 말고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 보면 이것도 121선을 살짝 터치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앞에 보시면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매집봉이랑 매물대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매집봉이라는 건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띄우는 캔들이고요. 매물대라는 건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그 구간에 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개인 투자자 물량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올라오려고 하면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일 때는 우리가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1선을 눌리는 캔들, 거래대금이 들어오는지 같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에 들어갈지 종가에 들어갈지 장중에 들어갈지는 일봉, 분봉, 거래대금, 캔들, 이평선, 매물대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한가 패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기 이평선 121선 아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가 뭐가 있죠? 앞에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을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8월 달에서 9월 달까지 물량들, 그리고 10월 달에 단기간 형성된 박스권 물량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물량과 이 물량은 1번 매집봉인가요? 아니면 2번 매물대인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매집봉이면 그 상황에 맞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게 매물대면 그 상황에 맞는 기법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아야겠죠. 우리가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매물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차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형성됐다는 것은 매집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빠질 때 한번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매집을 하지,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은 매물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봉 매물대를 봤잖아요. 가격대를 분석해 보자면 5,000원부터 7,000원까지도 물려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5,000원을 뚫을 때 들어갑니다. 5,000원을 뚫을 때 들어가는데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때 올라갈 때 팔고 싶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흔들게 된다면 내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었는데 이때 팔지 않는다면 나는 또 오랜 기간 물려 있을 거야 라는 공포감에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4,110원이고 5,000원까지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손익비 측면에서 보면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강력한 저항선이 있잖아요.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지지해 주는지 그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121선 기법 논리와도 비슷하죠. 여기 올라갔을 때 이거를 잘 유지해 주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거. 그러면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매물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항 물량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량들을 모두 이겨낼 만한 재료가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재료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 보자면 여기 뚫고 올라가서 다지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눌리는 구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눌리는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SOS랩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장대 양봉이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지는 구간이 나오죠.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상승 파동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캔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앞에 물량들,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수평으로 딱 걸리죠.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캔들들이 거래대금을 통해 앞에 물량을 소화하고 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한 차례 거래대금 실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빛 레이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21선 아래에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고 121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뚫고 올라와야죠. 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 첫 번째 스텝이 121선 돌파 구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다 이거죠. 제가 방금 SOS를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매물대가 직접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점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눌리는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올 때 바로 정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은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살펴봤고요. 제가 분석한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50종목 정도 분석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단기 투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차트 공부방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